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태화강역에서 전철을 타고 신해운대역에서 내려서 해운대 백사장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동해남부선 전철이 들어선 것처럼 우리 울산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전철을 타고 부산에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요. 같이 간 건 아니죠? 네, 같이 간 건 아니고 다녀오면서 이제 동남권이 하나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정말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정이 많이 선행돼야 되고 있는데요. 이 결정을 내리는 의회 의장 그리고 지역 단체장들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순차적으로 신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네, 저희가 만날 분들이 모두 선출직 단체장을 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 팩토리 코너에서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의회 박병석 의장 모셨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전하는 2022년도 계획 함께 듣고요. 올 한 해를 예측해 보시죠.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메일로 피드백 주고받으세요? 사내 이메일, 인트라넷, 이제 그만! 메신저로 소통해요 잔디 잔디? 프로젝트 관리해요 잔디 잔디? 화상회의 재택해요 업무 효율 올려봐요 필수 업무 협업들 잔디 잔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시사 팩토리 100.3 정치 코너. 정치 팩토리. 네, 정치 팩토리 시작합니다. 울산광역시 의회 박병석 의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의장님, 시사 팩토리 100.3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금은 호랑이의 해라 그러죠. 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되시길 빕니다. 이번으로 제가 시사 팩토리 세 번째 방문입니다. 앞서 두 번의 만남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고 네. 좋은 기운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새해 들어 다시 시사 팩토리를 찾으니까 올 한 해도 축복의 한 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도 청취자 여러분도 시사 팩토리를 계기로 맺은 인연, 좋은 인연을 계속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와 우리 시의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CBS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이 CBS 울산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인 시사 팩토리도 더욱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인 질문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으로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의회 요구를 시청이 받아들이면서 가구당 10만 원가량의 희망지원금이 나왔었죠. 올해에도 이처럼 시청의 희망지원금 같은 요구할 사항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울산 시민 1인당 네. 10만 원씩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네. 이 예산은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확정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당의 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난지원금을 더 추가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집행부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수정 예산안을 저희 의회에 올려가지고 네.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희망지원금을 지금 금년도 들어서 이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만 원이 입금된 무기명 선불카드하고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합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되죠. 네. 절차도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은 만큼 꼭 수령해서 네. 필요한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고 가야겠습니다. 네, 1인당 10만 원이 충분히 뭐 만족할 만한 그런 금액은 아니겠죠. 말 그대로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을 안겨주는 지원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설날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가계 지출의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희망지원금을 수령하신 시민들이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보도블럭 교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시가 빚을 좀 지더라도 네.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힘을 보태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바람이고요. 하루빨리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시행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새해부터 우리 시의회는 이전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죠.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일 모레입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네. 집행부의 시장이 아니라 의회 의장이 인사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양심껏 의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 기능이 한층 더 원활하고 성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실력과 경륜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으로 충원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보강되면 우리 시의회는 정책의회로서 면모를 더욱 일신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직도 확대 개편되거든요. 사무처장 밑에 네. 3담당관, 6전문위원, 그다음에 10담당 체제로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것과 아울러서 대시민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포석으로 삼았습니다. 과도기적 상황이라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선발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인 저는 물론 의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오로지 네. 울산과 시민을 위한 의회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데 힘을 그렇군요. 다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문위원 수를 보면은 지금 현행과 크게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확대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전문위원 인력도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상황인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의회가 지금 6전문위원실인데요. 네. 지금 뭐 워낙 이제 변화가 많은 시대이고 네. 또 이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업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실을 1개 정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7대 의회가 이번에 이제 담당관 하나를 신설했거든요. 이제 홍보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역대 최대로 많은 한 9명 정도의 이제 인력을 우리가 추가로 이제 확보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문위원실까지 이제 늘리는 데는 사실 집행부의 협상의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8대 의회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저는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광역시의회나 또 광주광역시의회도 네. 저희가 규모가 비슷한데 6전문위원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비교도 좀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아마 8대 의회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위원실 1개 정도는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 참여권 강화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주민 직접 참여 활동을 강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들만의 의회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의민주주의 기능에 직접 민주주의 기능이 하나 더 탑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 참여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였고요. 네. 그 하나로 주민 조례 발안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폐지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민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다시 통보해야 됩니다. 네. 주민의 감사 청구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요. 청구 기준도 시도의 경우에는 500명에서 300명 이내로 대폭 조정되었죠.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넓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 3월에 제정된 민관협치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민관협치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이 역시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 방안인데 청취자들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의 행정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독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상명하달, 즉 상위기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에 행정의 일방 독주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정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설 테니 따라오시오가 아니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통행으로 시스템이 변화하고 진화한 것입니다. 네. 주민의 여론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민과 행정, 주민과 주민 사이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죠. 문제 해결은 물론 가치 실현에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관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민관협치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작년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민관협치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이고요. 네. 올해는 6개 분야 18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공간 활성화로부터 혁신활동 지원, 거버넌스 구축, 사회혁신 성과 공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실질적이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한 단계 앞선 지방자치의 모범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여기 지금 공동추진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감사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예, 민간협치 그 센터에서. 네. 그래서 감사표를 받고 막 왔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민간협치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을 하거나 전화해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민간협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협치지원센터가 생기고 일부 사업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그리고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마 올해도 그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서 의장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7 전문위원이 됐을 때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 민간협치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조례와 같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나온다면은 되게 조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그러네요. 지적이십니다. 네, 저희 울산 CBS가 지금 송출하고 있는 시사팩토리 100.3의 시민 참여형 방송이 3코너 정도 편성돼 있거든요. 굉장히 네. 높은 비율이에요. 자화자찬 같지만 자화자찬입니다. 네. 시민사회계에서는 이 시사팩토리 방송이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을 제공하고 또 민관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9월에는 광역의회가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시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됐어요. 네. 앞서 민관협체 기본은 대화인데 민관 사이 공론장을 마련하는 준비조차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의회가 조례를 이제 하나 발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은 조례가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바로 실제 받아 안고 사업이 집행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준비 과정이 의외로 길어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제가 만든 조례도 시행되는 데 있어서 2년이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노동자 권익보호지원센터, 네. 권익보호정진 조례.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2년이 지나서야 노동인권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듯이 준비하는 과정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의 중요성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미디어 생태계도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언론과 1인 미디어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더더욱 마을 공동체를 알리는 미디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다만 조례 제정 시기와 예산 편성 시기가 언밸런스가 나는 바람에 네. 지금 지적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존에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약간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을 계획단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약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으로 지금 우리 이 조례를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사한 뭐 마을 방송이나 마을 신문 제작 등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당초 예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여타한 이제 신규 사업들에 대한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좀 집행부에서 못 챙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은 오늘 지적하신 만큼 추경이라도 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압박을 해야 되나 그러나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네. 갖도록 하겠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청년 정책 예산이 올해 1,000억의 시대가 맞이했잖아요. 이처럼 그렇습니다. 청년 정책처럼 청년 정책만 봤을 때 청년에 대한 도움, 그 뭐 어떤 정책을 발휘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이 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많은 갈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도 많고 겸치는 사업도 많아요. 그런 사례를 보듯이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조례도 물론 유사한 사업이 많지만 그 안에서 여러 꼭지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네, 집행부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네, 이 방송 듣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가 그리고 이제 한 5개월가량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의회에서는 이제 입법과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가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네. 우리 시의회에서도 올해 5명의 정책 지원 인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8대 의회에서 나머지 6명을 확보하면 법에서 나온 대로 총 의원 2명당 정책 지원관 1명씩이 이제 배정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역량이 강화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번에는 5명 중에 3명은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 6급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파견받았고요. 네. 2명은 이제 임기제로 지금 이제 뽑을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 선택제 3명을 따로 또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조하게 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올해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게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나요? 지방선거는 출마해야죠. 그렇죠. 네, 우선 대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방선거의 이제 풍향계가 대선에 당선된 어떤 그 정당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일단 대통령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구의원 또 시의원 네. 또 뭐 시의 의장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검증하고 나서 네. 주민들로부터 이제 평가받고 나서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네.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은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긋지긋하고 정말 징글징글한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병문안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어머니도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조촐한 가족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진 골목 상권이 되살아나고 자영업자들도 정말 손님 걱정 없이 지갑도 두둑해져서 네. 활짝 웃는 그런 웃음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마음껏 숨쉬는 세상, 편안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노사가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선도도시로 더 크게 발돋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지금의 위기를 딛고 더 나아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 모시고 올 한해 계획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인 해설가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많은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각 이제 여러 시민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조례가 많이 발의가 되었고 네. 제정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태까지는 좀 거시적인 느낌, 뭔가 나무보단 숲을 보는 느낌이었는데 네. 올해 박병석 의장님과 함께 나눴던 얘기 그리고 올해 다양한 시행될 민간협치 지원센터와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조례를 봤을 때 네. 조금은 이제 나무를 보는 느낌, 보다 네. 많은 시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조금 이제 아시는 느낌, 캐치를 한 느낌. 네.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5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그렇죠. 보다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혜택이 그리고 권리가 많이 늘어났을 텐데 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죠. 정치 팩토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이유의 어프 노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지환의 빛이 되어줘까지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